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7월 10일이고요. 벌써 4시입니다. 네, 제가 해외 선물 개념 1강 영상에 이어서 2강 영상 한번 좀 녹화하려고 이렇게 조금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해외 선물 개념 2강에서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은 미국 주식에 대한 개념. 네, 아까 1강에서는 해외 선물에 대한 개념과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국내 주식과 해외 선물이 어떤 게 다른 건지, 해외 선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이 해외 선물 개념 2강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학개미, 난 동학개미였는데 서학개미가 한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미국 주식에 대한 개념, 지금 이 영상에서 좀 짚어 드릴 거니까는 영상 통해서 한번 좀 새롭게 배워가는 좀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크게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겠죠. 일단 제가 이렇게 조금 말로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좀 실제 노란 톡방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교육을 다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셔도 됩니다. 일단 세 가지 에 대한 개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한국의 코스닥 시장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기술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익숙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테슬라,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블리자드, 넷플릭스, 엔비디아, 모더나, 하이자 이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을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대표 주식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테마가 400개, 운수주가 20개, 공공주 40개, 금융주 40개 이렇게 있고, 다우 지수는 유명 항공사 보잉을 비롯해서 제너럴 모터스 등 GE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시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미국 주식은 나스닥, S&P 500 지수, 다우 지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개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차이, 아까는 1강에선 해외 선물과 국내 주식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해외 선물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렸다면은, 이제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 상한가 없고요. 국내 주식은 상한가 존재하고요. 거래 시간은 국내 증권 시장은 보통 9시에서 18시지만은 미국 주식은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에서 6시, 그리고 서머타임 적용 시에는 1시간씩 당겨집니다. 지금 서머타임 적용 해가지고 우리가 10시 30분부터 미국 시장을 개장하고 있고요. 자, 세금적인 부분 볼게요. 국내 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조금 존재하고요. 그리고 세율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5천만원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좀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 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조금 큰 포인트입니다. 22%, 즉 한마디로 1년에 내가 연 250만원, 즉 순수익 기준으로 연 250만원 초과 시행 과세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1천만원으로 한 30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는 차익 50만원에 대한 22%가 양도소득세 대상된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배당소득세는 16.5%, 네, 지방세 포함해서 16.5%입니다. 원전 징수 행태로 좀 납부가 되는 거고, 거래 방법은 국내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서 원화 기준, 한마디로 증권사에 계좌 개설을 하고 나서 예수금을 입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이게 조금 환율로 적용돼서 한전이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요. 원화 기준으로 입금 후 한전 후에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주식을 할 때 좀 꿀팁이라고 하면은요, 환율이 쌀 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지금같이 환율이 막 1,300원 넘어가려고 할 때 미국 주식 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한 6개월 전에 환율이 1160원이라든지 1170원 정도 됐을 때 매매하는 게 미국 주식을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더 살 수 있어서 더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시간 주가 흐름 확인하려면은 국내 증권 시장은 뭐 실시간 주가 흐름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키움 영웅문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 보통 15분 시세 지연되기 때문에 15분 지연되는 부분 꼭 인지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은 키움증권 고객센터라든지 회원님들이 이용하시는 증권사 고객센터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난 따로 전화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글로벌 증권 실시간
조금 해외 선물 시장이라든지요, 또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좀 투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investing.com이 있는데요. 네, 이 investing.com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냥 공부한다.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좀 교육 내용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차이점 두 번째입니다. 미국 주식 매매 시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대표 지표가 있습니다. 요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첫 번째 베이지북입니다. 물론 다음 주 시장에서도 미국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베이지북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용 보시는 거와 같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경기동향 보고서고요. 1년에 8번 정도 발표가 되고요. 네,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는 시장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낮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기업 재고 BI입니다. 제조 도소매 업체가 보유하는 재고량을 달러량으로 측정한 지표로요. 네, 총 생산량이 미판매된 물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GDP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GDP라는 게 뭡니까?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GDP의 중요한 국내 총생산 지표의 중요한 요소, 즉 경기 동향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 지표이기 때문에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는 부정적이고 예상치보다 낮은 경우는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BI랑 베이지북, 네, 에 대한 거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야 되는 주요 지표들이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CB,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아까 말씀드린 GDP,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미국 원유 재고 지표까지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제가 해외 선물 개념 1강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선물과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요. 국내 주식시장의 선행지표예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또는 다우시장, S&P 500 시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시장의 움직임 같은 경우가요. 이렇게 미국에서 매주 주말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8번, 우리나라 명절만큼 이렇게 많은데요. 1년에 8번이 만큼이나 발표하는 베이지북, 기업 재고 BI,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 움직임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주요 지표는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만 확인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미국 주식 안 해도 됩니다. 미국 주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고, 네, 국내 주식 시장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요. 남들보다 돈을 덜 잃을 수가 있고요. 수익을 낼 때는 더욱더 크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마디로 국내 주식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공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꼰대처럼 이렇게 좀 얘기하게 됐는데, 네, 어쨌든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건지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소비자 신뢰 지수는 CB라고 합니다. 매월 5천 가구 상대로 설문통해서 소비 심리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는 긍정적이고 낮은 경우는 부정적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다음 주 7월 13일에서 14일 발표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네, 조금 가늠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보유 종목들을 모두 본전권 또는 손실권, 약손실권에서 좀 손실을 줄여서 정리를 한 거고요. 좀 중요한 지표예요. 다음 주에 발표하는 국내 총생산 GDP, 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떤 거냐? 미국의 실업률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고 미국의 고용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국내 생산자가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시장으로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시장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 거냐, 빅 스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금리 동결로 할 거냐, 울트라 빅 스텝으로 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조금 확인하는, 이거를 좀 인플레이션의 수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 CPI, 그리고 PPI, CB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 지표, 이걸로 인해서도 원자재 가격인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원유 재고 지표 같은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가격도 상승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지표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주요 지표를 체크하는 방법은 딱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문 글로벌을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좀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로그인 하시면은요, 이렇게 주요 지표를 경제 지표 캘린더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지 물가, 기업 재고,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국내 총생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생산자 물가 지수, 원유 재고, 이렇게 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미국 주식 개념과 국내 주식과의 차이는 여기까지 교육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부족하시면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드린 거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주식과 해외 선물 용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보시면 됩니다. 호가는 국내 주식에서는 호가라고 하지만 해외 선물은 틱이라고 하고요. 국내 주식의 호가창을 해외 선물은 틱이라고 표현하고, 국내 주식에서 호가창이 해당 주식의 50원, 100원 의미하면은 호가창 틱은 해외 선물에서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해외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오일, 골드, 나스닥, 항생매매 상품에 따라서 한 틱당의 가치가 달라요. 오일은 보통 한 틱당 12,000원 정도의 원화 가치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40틱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48만원 이상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 설명은, 자, 국내 주식은 우리가 보통 500만원 가지고 투자하든 1000만원 가지고 투자하든 간에 한 종목을 100만원 매수하세요, 뭐 200만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해외 선물은 아닙니다. 계약 단위로 매매가 됩니다. 한 계약 매수하세요, 뭐 두 계약 매수하세요, 또는 한 계약 매수로 진입합니다, 뭐 한 계약 매도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약 단위의 매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국내 주식과 해외 선물의 용어 설명. 국내 주식은 손절했다고 합니다. 돈을 잃었을 때 손절이라고 하는데 해외 선물은 컷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국내 주식은 수익을 났을 때 익절, 해외 선물은 청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내 주식과 해외 선물 용어 설명. 네. 국내 주식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200여 개의 시장이지만은 해외 선물은 크게 5가지 시장밖에 없습니다. 상품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단순한 거죠. 자,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대한 기업적 분석도 해야 되고요. 공시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너 리스크까지 다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글로벌 이벤트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은 조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분석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단번에 수익을 내는 구조보다도 보통은 분할 매수라든지요, 아니면은 나중에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 그런 대외적인 악재가 좀 해소가 되고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나올 때 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해외 선물은 주식만큼이나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미국의 주요 지표들 확인가요? 그리고 해외 선물은 차트 확인이 꼭 중요합니다. 차트. 네, 즉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 기술적 분석만 통해도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처럼 기본적 분석은 하지 않아도, 매매 상품 쳤기 때문에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든 할 수 있는 게 해외 선물 매매고요. 자, 국내 주식과 해외 선물 용어 설명. 매매 시간, 국내 주식은 오전 9시부터 6시고요. 해외 선물은 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해가지고 23시간 동안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외 선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은 출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도한 날로부터 D+2일이에요. 보통 3일 차에 돈 출금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3일을 못 기다리고 계속 매매를 해가지고 보통 출금하지 못하고 계속 주식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출금 제도가 아주 깔끔합니다. 매매 종료 시에 바로 출금 가능합니다.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시든 간에요. 바로 출금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내가 수익 내면은 바로 돈을 빼도 돼요. 바로 돈을 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수익이 얼만큼 났는지 바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게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보다 더욱더 깔끔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과거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우리 마홍일 대표님과 함께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년 전에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 때도요, 해외 선물은 투자 참고 지표가 좀 중요하다 하긴 하는데 네,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자, 해외 선물 투자로 좀 계좌 박살나는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외 선물이든 주식이든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해외 선물은 파생 상품의 개념이라고 제가 아까도 1강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2강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주식과 다르게는 반드시 손절, 컷을 설정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해외 선물이 박살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나스닥과 항생을 진입하는 경우, 설명 좀 드릴게요. 틱의 움직임이 너무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초 안에 손실 및 수익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과 항생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다계약 매매하는 경우 많아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보통 500만원, 1000만원 한 종목에 한 종목 한 호가에 1억 집어넣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아까 선물은 제가 비중 매매할 때 계약 단위로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3계약, 5계약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도 투자하는 금액이 투자 심리에 크게 반영되는 것처럼 해외 선물은 더더욱 그래요. 네, 반드시 처음에는 한 계약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2계약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계약, 3계약부터는 우린 다계약이라고 하는데, 흔히 은어로요. 다계약 매매보다는 상대적으로 한 계약 가지고 매매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든 선물 투자를 하시든 미국 주식 가지고 투자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 투자 심리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돈 가지고만 투자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버나이트 하는 경우 많아요. 그 다음날 넘기는 경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아유 그냥 모르겠다, 자야겠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하고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 주 또는 뭐 그 다음 달 또는 1년 뒤에 보셔도 되지만은, 해외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절대로 그 다음 날이라든지요, 다음 달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두 시간 내로 끝낼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매매하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청산되지 않도록 오버나잇은 안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 좀 길어서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가 진입과 시장가 청산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 이게 네 번째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보통 시장가 매수하고 시장가 매도하는 분들 많은데요. 시장가 매수는 어떤 겁니까? 네, 이걸 개념을 좀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살 때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가 매도는 어떤 거예요? 팔 때는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보통은 대부분의 다른 타경제방송 노란톡방 전문가들이 나름 해외 선물 전문가란답시고 나스닥이나 항생만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스닥이나 항생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 해야 돼요. 네, 시장가 매수로 진입하든 매도로 진입하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스닥 항생만 안 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절대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시장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시장가 매매는 본인만 손해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든 해외 선물을 할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도 주식처럼 보통가에 주문 걸고 대기했다가 체결되면은 익절청과 손절컷 반드시 설정하고 대응만 하면은 해외 선물도 주식만큼이나 안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매매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일 동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리딩 같은 경우 보신다 하더라도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나스닥이라든지 항생 같은 경우 짚어드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5일이라든지 S&P 500만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도 주식처럼 보통가 주문 걸고, 보통가 주문 걸 때는 반드시 컷과 청 설정하고 대응하면은 네, 상대적으로 네, 손실은 아예 안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손실 볼 수 있는 경우를 줄이고 수익 볼 수 있는 경우를 늘릴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계좌 박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조금 2강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 2강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개념과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해외 선물과 국내 주식의 용어에 대해서 차이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해외 선물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과 2강을 영상을 통해서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는 평소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나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본 영상 통해서 몰랐었던 부분을 좀 알아가시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영상 내용 좋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유튜브 3박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